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열린 사슬 움직임과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해서 나와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린,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재활의 단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요.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열린 사슬 운동을 할지 닫힌 사슬 운동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의 운동의 정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나오는데 닫힌 사슬 운동은 지면의 체중 부하, 이게 키워드예요. 지면에 체중 부하가 되어 있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면에 체중 부하가 된다는 게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안정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예시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반면 열린 사슬 운동은 먼 쪽 분절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동한다. 여기에 표시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주로 팔다리 근력 강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시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리 운동, 가슴 운동으로 예시를 들게요. 팩토랄리스 머슬, 팩토랄리스 뭐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죠. 메이저 근육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 운동을 여러 가지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열린 사슬 운동은 여기 있는 O 앞글자 그리고 K, 이게 오픈 카이네틱 체인, 키네마틱 체인 뭐 두 개 다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카이네틱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임상운동학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에서는 오픈 키네마틱 체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섞여서 쓰니까 키네마틱이건 카이네틱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OKC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요. 닫힌 사슬 운동은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C만 바뀌겠죠. 그래서 CKC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OKC와 CKC를 좀 적을게요. OKC 순서를 같이 할까요? CKC가 먼저 나왔으니까 CKC 운동과 OKC 운동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CKC 닫힌 사슬 운동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면에 체중 부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슴 운동을 시키는데 지면이 체중이 부하가 되어 있어요. 지면에 체중이 부하가 돼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운동, 모션이 뭐가 있죠? 바로 푸시업이 있죠. 푸시업 운동은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팔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골반이 있고 다리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 지면에 팔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면에 팔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닫힌 사슬 운동이다. 이 지면에 붙어 있다는 정의가 뭐냐면 가슴 운동을 시키는데 발이 붙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가슴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분절이 중요한 거예요. 가슴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분절은 다리가 아니라 우리 팔이죠. 팔 어덕션이 됐을 때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팔 분절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래서 팔이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CKC 닫힌 사슬 운동이고요. 팔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열린 사슬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즉 팔, 가슴 근육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분절인 팔이 지면에 닿아 있는 자세가 바로 푸시업 자세인 거죠. 그래서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한 예시, 가슴 운동의 푸시업으로 예시를 들 수 있고요. 이번엔 OKC로 한번 갈까요? OKC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가 예시를 들 거는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우리 웨이트 운동이죠.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요렇게 벤치가 있으면 여기에 가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팔로 그리고 골반이 있고 다리는 이렇게 내려놓겠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기구가 있죠. 벤치프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얼굴이 가리네. 이렇게 덤벨,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을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벤치프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팔 부위는 벤치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벤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카이네틱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카이네틱과 클로즈 카이네틱 체인에 대한 개념은 간단해요. 근데 정의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이렇게 길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재활 관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뭐 흑과백 논리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다친 사슬 운동이 조금 더 재활적으로 얻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재활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재활은 어떤 뭐 롱텀으로 보자면 사회의 복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적은 개념으로 보자면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화장실은 내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 않고, 간병인이나 어떤 외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화장실은 갈 수 있게, 아니면 냉장고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되는 게 재활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고 저기 물을 마시러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활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는 다친 사슬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 사슬 운동은 게이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 서는 거 자체가 우리는 그 우주에 살고 있지 않고 지구의 중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어딘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니까 다친 사슬 운동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슬 운동보다는 다친 사슬 운동이 우리 재활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은 근육의 활동이 반대로 작용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 근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이셉스 근육이 열린 사슬 운동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여기에 이렇게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바이셉스 근육이 이렇게 있겠죠. 어우, 바이셉스, 트라이셉스가 너무 크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바이셉스, 얘는 트라이셉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엘보우 플렉션이 되면 여기서 바이셉스의 모션은 엘보우 플렉션이에요. 엘보 플렉션이 됐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CKC 모습도 한번 그려볼게요. CKC는 아까 전에 말한 푸시업으로 좀 예시를 들까요? 푸시업 좀 이해가 되려나? 팔꿈치를 굽히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엘보가 플렉션 되죠. 엘보가 플렉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션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굽힐 때 OKC일 때는 이렇게 굽힐 때 바이셉스 근육에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그쵸? 물론 트라이셉스의 이센트릭도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이셉스 근육의 컨센트릭을 더 작용이 많이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CKC의 모습에서는 엘보가 똑같이 플렉션 되지만 이때는 사실은 바이셉스 근육의 대항근이 되는, 기랑근이 되는 트라이셉스의 이센트릭으로 이제 모터 컨트롤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육 활동이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은 중력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는 경향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면이 어디에 고정되고 안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움직임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뛰어 오르기 이런 것들은 동심성, 컨센트릭과 편심성, 이센트릭이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나는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이 계속 번갈아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기능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열린 사슬 운동만 보통은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운동을 할 때 열린 사슬 운동이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닫힌 사슬 운동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걷기, 계단 오르기, 뛰어 오르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ADL이라고 하죠. ADL. ADL 또 모를 수도 있겠다. ADL이 뭐죠? 액티비티겠죠.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 맞나? 저도 오랜만에 써서 가물가물한데 일상생활 동작이거든요. 일상생활 동작. 일상생활 동작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동작에 관련된 것들은 닫힌 사슬 운동이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에 대한 비교가 간략하게 표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만 한번 볼게요. 닫힌 거고 얘는 열린 거고 먼쪽 분절이 포인트입니다. 먼쪽 분절이 접촉을 하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닫힌 사슬은 상호 의존적이고 열린 사슬은 독립적인 관절 운동. 이제 엘보 플렉션을 하는 이제 덤벨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독립적으로 얘만 움직이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푸시업을 할 때 엘보 플렉션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숄더도 약간 어브덕션이 만들어지면서 모션이 만들어지고 날개뼈도 앞으로 약간 굽어지고 뭐 이런 것들의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 관절 압박이 증가하죠. 지지면이 붙어 있으니까. 닫힌 사슬 운동 위주로만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관절의 일치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양날이 검이에요. 좀 딥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관절의 일치성이 증가하는 것도 맞는 건데 증가하면 안정성을 나타내지만 반면에 정렬이 제 위치에 있지 않는 부정렬인 상태에서 한다면 이건 안정성이 아니라 불안정성이 될 수 있어요. 불안정성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푸시업 하는데 관절 라운드 숄더 된 상태에서 푸시업 계속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죠. 로테이터 커프. 어깨 돌림근띠에 염증이나 티어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기도 한데 정렬이 제대로 잡고 해야지 닫힌 사슬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일반 어떤 기능 부전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단력, 가속력이 감소하는 거 이센트릭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이런 거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특징 중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유감각 자극. 고유감각 뭐라 그랬죠? 이건 입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6개월 있으면 실습 가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 거의 없습니다. 프로프리셉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잖아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거를 고유수용성 감각 프리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이제 알아들어야죠. 프리오셉션.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사슬 운동보다 닫힌 사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무릎 속에 있는 관절 수용기들이 좀 손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관절 수용기들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래도 좀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앉은 상태에서 무릎 펴는 운동을 한다고 한들 그 수용기가 감각 자극이 많이 오진 않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건 지면에 대게 해서 관절이 이렇게 압축되게 만들어주면 우리 뇌에서 프로프리셉션을 가지고 관절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거 계속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유수용기 자극을 하는 거,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는 거 중요하고요. 장점 이렇게 있고 운동 종류는 다 바닥에 붙어 있죠.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제가 얘기했던 일상생활 동작. 장점은
장점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상운동화 시간에 사실 디테일하게 배워야 되는 내용이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면 임상운동화 시간에 배웠다면 충분한 복습이 될 거고 안 배웠다면 충분한 프리뷰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그림이 나오죠. 자, 문제 요거는 어떤 OKC, CKC? CKC죠. 손이 어딘가에 닿아 있죠. 교수님 이거 바닥 아니잖아요. 짐볼도 어딘가에 지금 대어져 있는 거니까 먼 쪽 분절의 끝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으면 C케이스예요. 자, 이거는 O케이스입니다. 교수님 이 손끝이 지금 이 밴드에 닿아 있어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분절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여기서 교수님 미세하게 보면 여기 앞으로 좀 들어가기도 했다가 앞으로 이동했다가 뒤쪽으로 왔다 갔다 균형 잡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지지면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제를 준 것 뿐이지 지면에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좀 사실 완전히 구분하기는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앞에서 봤던 요런 의미를 가지고 좀 유추를 해야 돼요.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을 이거는 명백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진동으로 인해서 계속 관절에 자극을 줄 텐데 이거는 관절 자극 주는 요인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K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모래주머니죠.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재활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OKC고요. 자, 요건 뭘까요? 런지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C케이스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아령이 있네요. 아령 가지고 지금 런지를 더 무게감 있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해요. 이거 이렇게 옆으로 들어올리는 사이드 밴드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CKC지만 얘는 OKC죠. 만약에 다리를 올려놓는 순간에 팔을 벌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순간에 팔을 내리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OKC와 CKC가 혼합된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C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고유수용기 감각을 자극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면이 흔들리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NF 기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